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후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북한 9차 당대회가 이제 임박한 것 같습니다. 다음 그렇죠. 달 열릴 것으로 보이죠? 네네. 지금 뭐 보이면 미리 지금 당대회와 관련된 준비가 시작된 걸로 봤을 때 이제 2월 달에 개최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당대회가 개최가 되면 지난 5년 8차 당대회 때 추진했던 5년에 대한 이제 총평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향후 5년간 9차 당대회 이후에 이루어질 5년간의 전반적인 노선, 전략적인 새로운 노선 부분이 발표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금 당대회 말고도 2월에 기념일이 좀 줄지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민군 창건일이라는 건군절이 그렇죠. 2월 8일, 그리고 북한 공식 명절이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 광명성절이 2월 16일인데요. 네네. 이래서 당대회를 2월에 여는 이유도 있을까요? 일단은 원래 당대회가 한 1월에 개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많은 게 준비를 8차 당대회보다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회가 늦어진 거를 봤을 때 그와 관련된 그 평가와 관련된 특히 경제 부분에서 목표 달성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2월 달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군절이라든지 김정일 생일이 있는 광명성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9차 당대회, 건군절, 광명성절 이거를 같이 모아서 어떻게 보면 정치, 군사 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벤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달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조선중앙통신이 광명성절이라는 용어를 이번에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보면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8차 당대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2023, 24, 25년에 오면서 김일성 생일이었던 태양절이라든지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을 점차적으로 사용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어떤 해에는 사용하지 않는 해도 있었고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땐 3대 세습 체제이긴 하지만 김정은 중심주의, 김정은주의에 보다 더 김정은의 초점을 맞춘 체제로 보면 9차 당대회가 되면 김정은 어떻게 보면 4기 체제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15년에서 이제 20년의 그 기간을 가는 데 있어서 앞에 선대에 기반하였기보다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세대에 기반한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거에 보다 더 방점이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번 9차 당대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궁금한데 지금 최근에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구상을 이 9차 당대회에서 천명하겠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핵과 재래식 무기 병진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거론되던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미 이제 그 핵과 재래식, 이제 북한은 이제 재래식 전력을 상용 무기라고 했는데 핵과 상용 무기 병행 노선은 이미 작년 9월에 발표를 했어요. 9차 당대회 때 발표를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채택을 하겠다라고 이미 천명한 만큼 9차 당대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발표가 나올 것이 명확해 보이고요. 그럼 왜 북한이 핵과 이런 상용 무력 병진 정책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를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상 8차 당대회 이후 추구해왔던 경제 목표 달성이 부진한 것을 결국에는 이 부분을 국방 분야에서의 정책 노선으로 발전을 시키고 결국에는 상용 무력 부분을 병진 노선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군수산업, 지방 발전 군수산업에 더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거를 지방 경제 발전, 군수 발전이라는 부분과 연계시킨 핵과 재래식 전력의 병진 정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네.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에도 관심인 게 새해 첫날 금수산 태양궁전을 방문을 했고요. 또 최근 있었던 신형 600mm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 현장까지 따라갔습니다. 네네. 이번 9차 당대회에서 이 4대 세습에 대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관심인데요. 일단은 보면은 김주의 등장이 보면 2022년부터 김주애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 보면 4년간 꾸준히 등장을 했고 각 영역별로 김주애를 다 등장을 시켜왔고 그러면 9차 당대회 때 김주애를 4대 후계자로 지명할 거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정은이 여전히 젊고 김정은 중심주의 체제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백두산 혈통이라는 부분
그리고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그 김씨 집안의 세습 체제가 앞으로 향후 북한을 이끌 것이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일련의 메시지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의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는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미래 세대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이미지도 같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북한이 이런 2월에 각종 행사가 끝나고 나면 3월에는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는데 남북 관계를 좀 이걸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선실내 조치로 좀 이렇게 일정 같은 거나 훈련 규모를 좀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호응할지도 관심인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느냐라고 과거의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본다면 반드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잠정적으로 유예를 했던 기간 동안 북한의 어떻게 보면 그 평화 관계를 유지했던 건 굉장히 짧은 1년 미만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합훈련이 기계획된 거에 규모 조정이라든지 그걸 지연을 한다고 해서 지금의 북한이 9차 당대회의 주요 키포인트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부분을 강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하에서의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부분의 규모 조정, 지연 이런 카드가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라고 봐야겠죠. 네, 3월에 이 훈련 이후에는 또 4월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2월부터 계속해서 한반도와 그 주변을 둘러싸고 굵직굵직한 행사가 있는 셈인데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꽉 막힌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를 좀 이렇게 전환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9차 당대회 이후에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있고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다라고 했을 때 미중 정상이 모두 다 어디에 포커스를 둘 거냐면 차라리 한반도의 위기관리 쪽에 더 포커스를 둘 것이고 북한도 그러한 측면을 충분히 저는 계산에 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상황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위기관리 측면을 지속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의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최근에 유엔사가 우리 여당이 추진한 DMZ법이 정전협정의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밝혔는데 우리 통일부는 유엔사와 사전 협의가 있을 거라는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이 DMZ법과 관련된 부분하고 또 유엔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지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 우려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DMZ라는 지역은 정전 협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인 거죠. 물론 그 땅은 우리 땅인 거죠. 그러나 땅에 대한 그런 소유 권한과 관리와 운영에 대한 그 부분은 좀 분리를 시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과 DMZ법과 관련돼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을 우리가 우리의 영역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운영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유엔사와 대치적인 입장을 처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위해서 북쪽 지역의 DMZ 파트를 북한도 충분히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자기 땅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엔사 측면에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 우려가 된 거죠. 이러한 것이 잘못된 선례가 돼서 군사적인 긴장도가 더 높아지고 정전체제 관리에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점을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방문인데요. 한미일 국방협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일단은 위협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구조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북한의 위협, 그다음에 중국의 위협,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일본이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점차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라든지 대응 측면에서 운영 체계를 보다 더 협조적으로 한다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인 측면의 협력은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이 장관 레벨, 뭐 차관 레벨, 실장 레벨에서의 이러한 대화를 지속해가는 모멘텀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령 박사와 한반도 리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